현재까지 고안된 여러 가지 암 치료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이뮤노테라피입니다. 이뮤노테라피의 기본적인 원리는 암이 존재하는 인체 내의 면역 체계를 의도적으로 자극 혹은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암세포를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뮤노테라피와 약물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외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뮤노테라피는 기본적으로 외적인 물질 혹은 에너지에 의존하여 암세포를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암의 전이나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존의 치료법보다 월등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뮤노테라피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역 반응 혹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체내의 면역세포로 전달하는 기전을 이용합니다. 초기의 이뮤노테라피 방법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어거니스트 물질을 체내에 그대로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달 매개체가 없는 채로 물질들을 바로 주입하게 된다면 이 물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면역체계에 의해 소멸되어 표적세포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과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겟세포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은 다량의 어거니스트 물질이 필요했고 면역세포의 활성화 정도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고안이 바로 나노 입자를 만들어 그 표면에 어거니스트를 탑재해 물질에 전달되는 양과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나노 입자를 활용한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노 입자의 가변성에 의거하여 다양한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덴드리틱 셀은 포유동물 면역계의 항원 제시세포입니다. 덴드리틱 셀은 항원 물질을 처리하여 이것을 세포 표면에 발현시켜 T셀에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연결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실험은 DC를 자극하기 위해 CpG를 사용했습니다. CpG는 DC를 포함한 많은 면역세포들이 표면에 가지고 있는 TLR9의 어고니스트이며 CpG가 TLR9과 결합하게 되면 이는 DC를 활성화시켜 염증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포함한 여러 면역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CpG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TLR9의 어거니스트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어거니스트 물질을 효율적으로 전달시켜주는 나노 입자를 만들고 그 입자에 어거니스트 물질인 CpG를 로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 중에서도 자석 나노 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 자석 나노 입자는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 입자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진단과 이미징, 치료 방법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석 나노 입자를 제작했습니다. 고분자 나노 입자에 비해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한 시료들에는 철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금속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됨을 인식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노 입자 제작은 선행 연구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참고했으며 최적의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 3번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시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질소 유속의 시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두게 됩니다. 이때 온도계를 자주 확인하며 온도가 잘 올라가는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검정색의 액상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초록빛을 띠게 된다면 철이 산화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나노 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이후 워싱과 분산을 반복한 뒤 자석 나노 입자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이 바로 저희 팀이 만든 자석 나노 입자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검정색이며 자석이 이동함에 따라 자석 나노 입자가 뭉쳐서 딸려 올라가야만 잘 만들어진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 나노 입자에 어거니스트 물질을 붙여야 하는데 이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나노 입자는 올레아민 캡피드 자석 나노 입자입니다. 즉 유기용매에 분산된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체내에 바로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를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 카페익 엑시드로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CpG는 DNA 물질로 마이너스 찰지를 띠기 때문에 나노 입자에 붙이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를 표면 전하가 플러스 찰지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폴리도파민 코팅을 하고 그 위에 PEI 코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찰지 표면을 띠는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사진이 바로 카페익 엑시드, 폴리도파민, PEI 순으로 코팅을 한 최종 자석 나노 입자입니다. 다음으로 DLS 기계를 사용하여 단계마다 코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DLS는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을 의미하며 구체인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로 브라우니안 모션에 근거하여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사진의 결과를 보시면 입자에 코팅하는 단계를 거칠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아 코팅이 잘 되었다고 가정하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자석 나노 입자가 우리의 이뮤노테라피를 활성화시키는지, 즉 DC를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쥐에서 BMDC를 추출합니다. BMDC는 Bone Marrow Derived Stem Cell을 뜻합니다. 이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여 만든 자석 나노 입자가 DC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지 직접 관찰합니다. 쥐의 다리 부분을 잘라 아주 얇은 쥐의 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조심히 BMDC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물질 등이 섞이지 않게 조심히 추출합니다. BMDC 추출 후 셀 미디어를 사용해 이 세포를 배양시키는데 BMDC 미디어를 추가하며 6일 동안 배양합니다. 이때 추가로 넣어주는 미디어는 처음 넣어줬을 때보다 더 진한 농도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6일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모아줍니다. 이제 배양한 BMDC 세포에 CpG 코팅 자석 나노 입자가 DC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지 실험하기 위해 조건을 다르게 한 5가지의 실험군과 대조군들을 만듭니다. 조건이 같은 군을 4개씩 만들어서 각 샘플들을 4회씩 준비하여 총 20회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네거티브 컨트롤로 BMDC에 사용했던 미디어를 각 웰에 20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주어 준비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포지티브 컨트롤로 무조건 BMDC가 활성화되는 미디어 LPS를 각 웰에 넣어줍니다. 세 번째 줄에는 CpG 6.60 마이크로리터와 BMDC 미디어 1mm를 넣어서 준비한 용액을 각 웰에 20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줍니다. 네 번째 줄에는 자석 나노 입자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5번째 줄에는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군으로 자석 나노 입자와 CpG를 센트리퓨즈에 돌린 후 분산시킨 용액 20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 준비합니다. 처리한 자석 나노 입자가 DC를 잘 활성화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BMDC 마커들을 염색해야 합니다. 염색을 위해 준비한 용액을 각 웰에 50 마이크로리터씩 넣고 잘 섞어준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냉장고 안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마커가 형광물질이어서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빛을 차단한 채 반응을 시킵니다. 냉장고에서 반응 후 96L 플레이트를 500rpm에서 3분 동안 센트리퓨즈에 돌리고 팩스에 넣을 최종적인 준비를 위해 각 웰의 용액을 1mm씩 튜브에 넣어줍니다. 튜브가 20개이므로 팩스 기계에 넣었을 때 총 20번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팩스란 아까 염색한 BMDC 마커들에 의해 형광을 나타내는 셀 레이저를 가해서 세포의 양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결과를 보면 윗줄의 첫 번째 그래프는 모든 세포들 중 림포사이트를 구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추릴 수 있도록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구분한 것이고 포지티브 컨트롤 그래프와 비교하여 원하는 마커들이 반응하는 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와 네 번째 그래프에서는 라이브 셀과 DC를 찾아서 본 실험에서 넣은 안티바디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랫줄의 그래프들은 마커들이 나눠놓은 구역에서 셀과 반응하여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비율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 네거티브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보다 자석 나노 입자를 그냥 넣었을 때 조금 더 DC가 활성화되었고 CpG 코팅 자석 나노 입자 샘플에서
DC가 훨씬 더 활성화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자석 나노 입자가 바람직하게 DC를 활성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 나노 입자 제작부터 시작하여 코팅, 사이즈 측정, BMDC 추출, 실험 샘플 준비, DC 활성화 확인까지 모든 과정들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결과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조군들과 비교했을 때 코팅을 모두 마친 자석 나노 입자가 DC를 확실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약물을 로딩하여 이뮤노테라피의 효용성을 더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실험을 발전시킨다면 암을 비롯한 실제 질병들의 치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석 나노입자 DC 활성화 실험을 진행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김세희, 박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